샌베치카노.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즐거운 한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오늘은 시간과 관련된 한자를 마지막으로 배울 시간입니다. 지난 6강의 동안 시간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한자를 배웠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럼 시작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배울 한자 뭘까요? 오늘 첫 번째로 배울 한자는 바로 기간기자예요. 기간기. 이 한자는 기간, 학기, 기대 등 정말 중요한 한국어 어휘에 쓰이고 있어요. 그럼 이 한자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기간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기간기. 그럼 기간기자의 기자 속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농기구 중에 키라는 걸 본 적이 있나요? 키는 곡식 따위를 까불러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예요. 키를 사용해 곡식을 까부르면 그 곡식 속에 섞인 작은 돌이나 티끌들이 날아가 좋은 알맹이들만 골라낼 수 있어요. 제가 아래 링크에 한국 농촌에서 키질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유할게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 참고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키라는 농기구를 본뜬 글씨인 그 기자, 그 기는 바로 기간기자의 왼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오른쪽 부분은 달월자인 걸 알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이 글자는 키와 달을 글자의 형태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키를 나타내는 부분은 키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지시대명사인 그의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즉 기간기자는 보름달 뜨는 그 날에 만나기로 약속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한자인 거죠.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날짜와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달의 모습이라든지 해가 떠 있는 높이 등 다양한 천문학적 지식을 동원해 시간을 유추했대요. 아마 그래서 기간기자에도 달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조금 쓰는 건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옛날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알았을까? 조금만 고민해보면 방금 제가 알려드린 한자의 원리가 쉽게 이해될 거예요. 어때요? 매우 흥미로운 글자죠? 네, 그럼 오늘 배울 두 번째 한자. 두 번째로 배울 한자는 길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진 길장자예요. 길장. 이 한자는 장기간, 장거리, 장관, 교장 등 정말 중요한 한국어 어휘에 쓰이고 있어 여러분들도 꼭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럼 이 글자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길장.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길장. 그럼 길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한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한자의 원리는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도 이 한자를 암기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 한자는 머리카락을 길게 풀어헤친 노인의 모습을 본뜬 글자예요. 길장자의 맨 윗부분. 이 맨 윗부분은 길장자의 맨 윗부분은 긴 머리카락을, 그리고 아랫부분은 지팡이를 짚고 있는 늙은이를 표현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짚은 머리 긴 노인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 한자를 바르게 이해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머리를 잘 자르지 않는 풍습이 있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가 길었대요. 그래서 머리가 누구보다 긴 노인을 보면서 길다라는 의미의 한자를 만들 수 있었대요. 어때요?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글자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금세 이해하실 수 있는 한자랍니다. 그럼 오늘 배울 세 번째 한자 볼까요? 오늘 배울 세 번째 한자. 조금 전에 길다라는 의미의 한자를 알려드렸으니 세 번째로는 짧다라는 의미의 한자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 한자는 바로 짧을 단자예요. 단거리, 단기간, 단점 등 짧다라는 의미의 한국어 어휘에 이 한자는 정말 자주 쓰이고 있어요. 이 한자 어떻게 쓰는지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짧을 단.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짧을 단. 그럼 이 한자는 어떻게 유래됐을까요? 짧을 단자는 화살 시자, 여기 보이는 화살 시자와 콩두, 이 콩두자가 합쳐져 생겨난 글자예요. 전에 이미 화살 시자는 화살을 그대로 본떠 만들어진 글자라는 걸 설명한 적이 있죠. 그럼 이 콩두자 어떤 원리를 가졌을까요? 콩두자는 원래 제사할 때 쓰이는 그릇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콩이라는 의미도 추가됐어요. 즉, 짧을 단자는 길이가 짧은 화살과 작물 중에서도 짧고 작은 콩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부러져서 더는 사용할 수 없이 짧아진 화살과 작디 작은 콩을 상상하면 이 한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때요? 이 한자도 길장자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는 데 그리 어렵지 않았죠? 그럼 우리 네 번째 한자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한자. 이번 시간에 네 번째로 배울 한자는 바로 어제작자예요. 어제작. 이 한자는 작년, 재작년 등 지나간 시간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고 있어요. 이 한자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제 작. 그럼 어제 작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글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날일. 여기 날일. 날일자와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잠깐 사자라는 여기 잠깐 사자라는 글자거든요. 이 둘의 조합이에요. 어제 작자를 풀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처음 본 잠깐 사자의 원리부터 이해하도록 해요. 이 글자요, 이 글자. 잠깐 사자는 순식간에 나무를 조각해 무언가를 만드는 모습을 형상한 글자예요. 즉, 어제 작자는 바로 잠깐 사이에 지나간 세월이나 날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고 해요.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난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는 아직 젊으니까 우리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보람있게 살아 미래에 후회할 일들을 줄여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한자에서 보여주듯 정말 잠깐 사이에 세월은 훅 지나간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한자 볼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5번째 한자.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한자는 다시 제자예요. 다시 제. 이 한자는 재시험, 재혼, 재선 등 다시 한 번 혹은 두 번이라는 뜻을 가진 한국어 어휘에 정말 자주 등장해요. 그럼 이 한자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제. 다시 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제. 그럼 이 한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한자는 정말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자주 사용하던 양팔 저울을 보신 적 있나요? 요즘에는 다들 전자식 저울을 쓰지만 시골에 있는 시장에 가보면 아직도 양팔 저울을 사용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끔 볼 수 있어요. 정의의 여신이라 불리는 디케도 한 손에는 저울과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저울은 무게를 잴 때도 쓰이지만 옛날부터 공정 그리고 공평의 의미로도 쓰였어요. 저울에는 2개의 팔이 달려있죠? 옛날 사람들은 2개의 팔이 달린 저울을 글자로 만들어 다시 혹은 2번이라는 의미의 한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운 다시 제자예요. 여기 양팔 저울이 있는 게 보이시나요? 다시 제. 저울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네, 맞습니다. 다시 제자는 양팔 저울을 그대로 본딴 글자예요. 여러분, 오늘로써 총 6번의 시간과 관련된 한자 수업은 마쳤습니다. 어땠나요? 시간과 관련된 한자가 정말 많았죠. 약 30개가 넘는 한자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여러분, 이 글자 정말 모두 다 너무 중요한 한자니까 꼭 열심히 반복, 또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시간 말고 수도 서울과 관련된 한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잘 지내세요. 안녕.